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말을, 완화의료라는 말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증도 돌봐야 되고 신체적인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많은 증상들은 사실 아파서 오죠. 안 아픈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들도 있고, 선망이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 같은 것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통증은 여기서는 뭐 암 환자 중에 78% 내지 8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라는데 여기 오신 분은 거의 100%인 거고요. 이 암성 통증은 적어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을 겪는 일은 없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 뭐랄까 극기 훈련하듯이 이렇게 참는 분들인데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고, 예. 암으로 인한 통증은 약으로 대부분 조절할 수 있고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진통제의 용량 용법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 주시면 되는데, 그날 그때 아플 때마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약이 잘 들을까를 들여보고, 그게 2mm가 잘 들을지 3mm가 잘 들을지 해보고, 아, 이 사람은 2mm가 잘 듣네 그러면 아플 때마다 2mm를 드리고 나서 다음날 전날 들어갔던 거를 링겔에다 섞어주면 행결 아프죠. 그런 거 맞추는데 한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중독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된 지 23년 됐는데 아직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50년 하다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걱정하다가 이걸 안 쓰는 거는 너무너무 뭐랄까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가끔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거 나쁘고 의사가 하면 하여튼 뭐가 다 안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약 이외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감들도 많이 호소하시죠. 사실 뭐 여기 오셨는데 뭐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암이라는 건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힘을 이제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려면 움직일 수 있으시면 좀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이라도 좀 시켜주시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좀 낫다는 거고, 이거를 뭘 먹어가지고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자에게 사실은 이게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씩 먹게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애기들처럼 한 숟갈만 더 그런 거 좀 안 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변비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변비가 잘 안 생기는데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변비 생기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드리는 약들이 또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변비 때문에 막히다 보면 이제 계속 토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여쭤보죠. 대변 보셨냐고.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없는데 무슨 대변 보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며칠 동안 대변을 못 보면 변을 물키는 약을 드린다든지 뭐 관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막힌 하수구는 뚫어내야 돼요. 막힌 채로 잘못되면은,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제가 학생 때는 이게 입으로 막 이렇게 변비성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옛날엔 너무 밀어나던 시절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빼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호흡곤란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숨이 차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숨 차지 않은데도 호흡곤란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기침 좀 하다가 이렇게 확 하면은 나 이러다가 숨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랄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내 몸에서 산소가 모질라냐라는 거 확인하려면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대가지고 그 숫자를 보죠. 뭐 코로나 때도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90%, 92%, 3%, 뭐 95% 되는데도 숨 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게 꾀병이 아닌 거고, 예, 불안 때문에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앉은 자세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산소도 쓰고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기관지 확장제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요 항불안제 사용, 불안한 걸 없애는 약을 쓰면 호흡곤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우리 엄마를 또 뭐 우리 뭐 남편을 뭐 미친놈 취급하냐 막 이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불안증 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 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신구토라는 게 울렁거리고 토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밥을 잘 먹어서 소화해서 내가 쓸 수 있으면 누가 밥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미워해야 되는 놈은 누구예요?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암덩어리가 밥이 내려가는 길목들마다 뭔가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옛날만큼 잘 먹으면 무조건 토하죠. 예. 그리고 밥을 못 먹더라도 예. 생으로 굶더라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맨날 생겨나는데 밑으로 잘 내려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놈의 암덩어리들이 내려가는 길목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잘 못 내려가면은 토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굶는데도 토하냐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콧줄을 꽂는다. 콧줄을 꽂아서 그거를 빼준다 바깥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잘 안 나오면 밖에서 진공청소기 같은 위잉 소리 나는 걸로 빼준다. 예. 그 콧줄 끼면 또 뭐 큰일 난다라고 또 인터넷에들 써있는데 다 믿지 마세요. 그 콧줄 만져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다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치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 있으면 조금 불편해하죠. 이게 뭐가 손가락이 이렇게 코에 껴있는 듯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토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들 써있어요. 콧줄 꽂기 시작하면 금방 돌아가신다부터 여러 개. 제발 아니다. 예. 사람을 빨리 죽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의료기구로 나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이실 거고 저도 예,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일 거고 이게 선망을 한자로 쓰려면 되게 복잡한데 일단 헛소리 섬이라는 게 있답니다. 헛소리 섬하고 이제 노망났다 할 때 망자를 써서 헛소리 하면서 노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급성 치매가 없는 거예요. 치매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병인데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치매하고 똑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뭐 완화의료 받는 환자에서 뭐 20 내지 80% 발생하고 임종 48시간 이내에는 10명 중에 9명 정도 경험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좀 얌전하게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고 뭐 원인을 설명을 많이들 하는데 확실한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암덩어리들이 뇌의 기능들도 이제 좀 망가뜨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꽂혀 있는 것을 다 뽑는 분들도 있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분도 있고 욕하는 분도 있고 누구 때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누구 미워해서가 아니라 암덩어리로 인해서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떨어져서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낙상은 생겨나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뭐 어떤 분들은 묶어놓기도 하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러면 누가 가가지고 이제 붙잡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자해, 타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약을 쓰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낮잠을 못 자게 해야 된다. 그 제가 바뀌어요. 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이런 일이 심해집니다. 낮잠을 박탈한다. 어떻게든 뭐 말을 시키든 뭐 전화를 하든 뭐 어떻게든 노래를 부르든 어떻게든 낮잠을 최대한 줄여본다. 하나도 못 자게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줄여본다.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주로는 밤에 잠깐 잠이 들었다 딱 깨면은 깜깜하고 뭐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때 딱 그 순간에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 계속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시켜먹으려는 게 아니라 보고 잠깐 해주면 그 다음에 난리가 들라는데 그거 안 하고서 그냥 있어버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분도 힘들지만 같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호자 24시간 상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도 많이들 호소들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약물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건 숨길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불안과 우울들이 있으면 아까 숨 차는 것도 얘기했지만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통증에 이 정도 약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남들한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꼭 참고 있는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스트레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기존 약, 통증 약의 반응이 떨어진다. 숨 덜 차게 하는 약의 반응도 떨어진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암이라는 병, 말기 암이라는 병은 다른 병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짧은 기간에 급격한 악화라는 건 어르신들 왜 폐렴 걸리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암을 진단받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뻥 터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또 그런 대로 지나서 뻥 한번 터지고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 왕창 놀라셨고 여기 오시고 나서도 또 대여섯 번 놀라실 일이 있는데 문제는 기간이 짧다는 게 지금 이 시기가 괴롭고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도 또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또 좋게 보면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분들 뭐 몰래 타놓은 땅을 찾아내기도 하고, 예, 몰랐던 동생을 알게 되는 집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정리할 수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집들에서 이제 화해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질질 끄면서 사람 집 뺀다라고 욕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 예, 완화적 진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다 얘기 듣는데, 사실 100% 다 할 줄 알면 그런 건 없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는 집들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는 뭘 한다? 진정요법이라는 거 한다. 뭐냐?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중간쯤 된 깊은 잠. 자극을 주면 반응은 하지만, 예, 깨어있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환자가 안 아프게, 최대한 덜 괴롭게. 괴로운 시간의 연장은 서로 간에 괴로울 뿐이고, 안 괴로운 시간을 연장시킬 수는 없고요.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안 괴롭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이 완화적 진정입니다. 이것도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네 편하려고 잠 안 재우다 이래요. 예. 지네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려고 사람 잠 안 재워놓는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의 변화 없는지를 좀 더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손이 가면 가지 덜 가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어떤 환자가 덜 힘든 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보호자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니까 이제 완화적 진정 하실게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보호자는 처음 듣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또 뭐야 이러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한번 설명드리면 그때 또 얘기 들으시게 되면, 아 그때 설명하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라고 오늘 이런 교육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아셔야 될 거 두 가지 단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네, 두 번째는 완화적 진정. 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셔서, 예, 최대한 덜 아프게, 최대한 덜 힘들게 좀 계속 잘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치료받으신다고 해서 더 오래 사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 좀 덜 하시는 방법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잘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이후에 더 중요한 강의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